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라디오 생방송이 진행되던 어느 날 한 남성이 곡괭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DJ와 게스트가 방송 중이었는데요. 이 남성이 곡괭이로 스튜디오 유리창을 깨부숩니다. 이 일로 DJ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입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생방송 중인 방송국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부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결국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KBS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유리벽을 깨는데 사용한 큰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가방에 넣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이런 일을 겪으면 저도 그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당시 법원은 특수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상 신청을 한 KBS에 3,39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같이 했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을 하고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컸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시 방송이 중단됐고 제작진이 겪은 공포심과 불안감 등 정신적인 고통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범행을 자백을 했고 또 2005년부터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를 해서 이제 선고를 했는데요.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라디오 프로그램 소재로 나오자 방송국에서 휴대폰을 도청해서 찾아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2005년쯤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서 가족들이 잘 알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본 거는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아서 참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가해자를 또 처벌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불할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분들을 처벌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처벌받고 나왔을 때 또 사회가 이거를 어떻게 또 치료를 해서 이분들을 계속해서 사회에서 막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최근에 이제 그 조두순이 이제 사회에 나와야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조두순이 지금 교도소에서 이와 비슷한 증세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접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우리가 또 어떻게 지불해야 되느냐 문제가 이제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안미현 변호사님 인터넷 쇼핑 자주 하십니까? 예, 적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죠. 물건을 이제 구입하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본의 아니게 인터넷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집에 너무 박스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터넷 쇼핑을 안 하던 사람인데 최근에는 그걸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게 또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 편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자꾸 물건을 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 비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요즘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편리하기도 하고. 네, 우리 안 변호사님은 제가 별명을 인간 AI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꼼꼼히 따지고 막 이렇게 환불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떠십니까?
일단 물건을 살 때는 꼼꼼히 따져서 사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제가 직접 보고 고른 물건이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제 요건에 안 맞게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귀찮아서 환불 절차를 거치는 게 은근히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제가 감수하고 이제 필요하신 다른 분에게 선물을 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받는 소비자군요. 네.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35만 원의 운동화를 사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돈이 급해 아끼던 운동화를 내놓는 거라면서 먼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도 없이 선뜻 35만 원을 보냈는데요. 돈만 받고 신발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운동화는 필요 없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따졌는데요. 그때부터 판매자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즘 중고거래 앱이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무리를 빚었던 사건 중에 그 미스터 트롯 콘서트 네. 티켓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한 190여 건 늘 이제 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 돈만 하더라도 한 7,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고거래 관련된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솔솔치 않게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에 운동화 값으로 보낸 35만 원 돌려받을 길이 있을까요? 일단은 운동화 값을 돌려받으려면 그 사기를 친 그 가해자를 일단 처벌받게 해야 되고 그리고 처벌받는 것과 달리 이제 또 돈을 받을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이제 형사의 문제고 그렇죠.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사실 민사의 문제거든요. 지금 일단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일단 형사 고소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 지금 판매자가 애초에 운동화 팔 생각 없이 이제 돈만 이렇게 취득하려고 했다라는 거라면 이 부분은 사기죄를 구성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판매자가 올렸던 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캡처하고 두 분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형사 고소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고소장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사실관계만 쓰면 되고 요즘 이제 경찰서에 가시거나 하시면 이러이런 내용으로 고소장을 쓰고 싶다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고소 후에 이제 이거는 별도로 처벌로 가는 거고, 자, 돈을 그래도 주지 않는다. 그럼 고소하면 대부분은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가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형사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고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죄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인 손해 부분만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거여서 예를 들어 뭐 위자료라던가 뭐 다른 손해를 입증할 사안이 있으면 오히려 민사소송 쪽을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사소송을 하실 때 액수는 지금 35만 원이라서 이제 소액이라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중고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좀 변호사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냥 메신저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시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 거래 하시면 안 되고 중고거래를 하실 거면 가급적이면 저는 직거래를 좀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주면서 물건을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대신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이제 낮 시간에 직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중고거래 사이트 플랫폼에 보면은 더 치트 내지는 이제 사이버캅 같은 이제
어플이나 이제 위젯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나 뭐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었는가라는 것들이 조회가 된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미리 그런 내력이 있는지를 보고 거래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뜨는 건가요? 그 휴대전화 번호 판매자 올렸던 것들을 이제 조회를 해보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신고됐던 내역이 있으면 이제 그게 뜨는 거고 네.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판매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평점이 나타나는 것처럼 네네. 네, 거기에 대한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네. 네. 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게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고거래 자체가 안 되는 물품들이 법정화된 게 있습니다. 아, 네. 일단은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절대로 거래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군용 물품은 당연하고 화장품 샘플도 보시면 비매품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이 화장품 샘플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안경과 선글라스, 렌즈 중에서도 도수가 있는 물품들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중고 물품을 팔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그걸 물건을 뺏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해서 네. 양쪽 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인데 그래도 이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